공기 중의 울림으로 내 마음을 크게 울렸다. 그 큰 진동에 그 빠른 전달에 이내 나의 마음을 저버렸다. 그리고 이젠 여러모로 너의 존재를 재차 확인한다. 소중하고 고마웠다. 나의 둘레에서 잔잔한 물결로 내게 보탬이 되는 너가. 물결이 일었다. 분명 파동이었다. 한달음에 마중 나와 딱히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자부하는 너에게, 빛의 속도로 달려나왔다는 너에게 조금의 의심이 생겼다. 사랑은 매질이 있어야 하는데 상대에게 울림을 전달하려면 빛만큼 빠른 것도 없는데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의혹이 짙어갈 무렵 나는 작은 쪽지 사이 비죽 튀어나온 너의 이름을 보았다. 너의 이름은 Radio Wave. 라디오의 물결이 일다. 순간이었어요. 라디오에게 저의 마음을 허락한 때가요. 이후 라디오를 줄곧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순간의 기억들, 라디오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모여 저를 뛰게 했죠. 그런데 라디오 웨이브라고 해서 라디오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디오도 라디오 웨이브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요. 오늘 그 라디오 웨이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반갑습니다. 유디입니다. 방송국에서 일정한 시간 안에 음악, 드라마, 뉴스, 강연 따위의 음성을 전파로 방송하여 수신 장치를 갖추고 있는 청취자들에게 듣게 하는 일, 또는 그런 방송 내용, 또는 방송국에서 보낸 전파를 수신하여 음성으로 바꿔주는 기계 장치, 라디오입니다. 그런데 사실 라디오에 대한 사전 정의 한 가지가 더 남아있었어요. 라디오는 바로 통신 분야의 단어로서 무선 전화나 무선 전신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라디오 웨이브는 무선 전기 통신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자를 풀면 전기의 물결, 전기의 파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는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진동수 3kHz부터 3THz까지의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이때 전자기파는 공간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이죠.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머릿속에 띠를 하나 그려봐요. 왼쪽에는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두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두는 거예요. 전자기파는 파장의 길이에 따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비슷한 성질을 가진 파의 구간을 정해서 각각의 파에 이름을 붙였어요. 파장이 긴 영역부터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이라고 합니다. 그중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것을 전파라고 부르죠. 이때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것, 즉 적외선보다 주파수는 더 낮은 것이 전파입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라디오파와 마이크로파의 범위에 전파가 해당됩니다. 전파는 전파답게 전파를 잘합니다. 앞서 말했던 라디오 웨이브의 전파는 전기 전구와 물결 파의 조합이었지만 후자의 전파, 전할 전구와 뿌릴 파의 결합은 전하여 널리 퍼뜨린다는 뜻을 갖고 있죠. 즉 라디오파인 전파는 다른 한자 뜻인 전하여 널리 퍼뜨리기도 잘하는 모양입니다.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동이기에 공간상에 마구 흩어지게 뿌릴 수 있는 전자기파, 그에 포함되는 전파는 오늘날 자신의 장점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여 빠른 전파 속도를 가지고 전파는 오늘도 우리에게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1864년 맥스웰은 맥스웰 방정식을 제시하여 공간에서 전자기파가 퍼져나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에 의해 전파가 수학적으로 예견되었죠. 1876년에는 벨이 전기를 이용한 음성 통신을 처음 발명하여 전기와 음성을 상호 변환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1888년 헤르트는 실험실에서 전파를 만들어내 전자기파의 속도가 초당 30만 km로 빛의 속도와 같다는 맥스웰의 예언을 확인했고 맥스웰이 상정한 전자기파의 실체를 증명했습니다. 1895년 마르코니는 전선 없이 전기 신호를 보내는 데 성공했으며 1906년 패슨드는 세계 최초의 라디오 방송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전파는 실용적인 통신수단이 되었습니다. 건물에 비죽 튀어나온 막대기가 보입니다. 때론 그 형태가 빨래 건조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등 방송, 무선 교신 등을 위해 실용적 목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것은 안테나입니다. 공진 회로를 이용하여 특정한 주파수에 담긴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 안테나. 안테나를 통해 송신된 여러 전파들 중에서 필요한 특정 전파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통신수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안테나와 우리 또 어디서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아끼는 것, 연결이 끊기면 몹시 답답하여 속이 끓는 듯한 그것. 무선 환경에서도 뛰어난 속도와 품질로 데이터 통신을 가능케 해주는 와이파이와 그 공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전파 덕분에 가능한 무선 통신이죠. 사실 전파는 우리 둘레에서 늘 잔잔한 물결로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둘레라 함은 우리의 생활과 전파가 밀접함을 의미하고요. 잔잔한 물결이라 함은 전파가 요동치는 파도처럼 자신의 존재를 극명히 밝히지는 않는다만 잔잔하게 우리를 도와줌을 의미합니다. 발견 초기에는 주로 통신 매체로 이용되었던 전파. 오늘날에는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통, 산업, 군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라디오파와 그 마이크로파의 범위에 전파가 해당한다고 했죠? 그 전파가 또 나뉩니다. 전파에도 주파수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며 그 이름도 달리 붙여지는데요. 초고주파, 고주파, 저주파, 그리고 극저주파로 불립니다. 사실 이보다 더 세밀하게 구분이 되는데 주파수가 높은 순서대로 extremely high frequency, super high frequency, ultra high frequency, very high frequency, high frequency, medium frequency, low frequency, very low frequency, ultra low frequency, super low frequency, extremely low frequency 순으로 분류됩니다. extremely high frequency, EHF, 즉 밀리미터파에 해당하는 전파는 무선 천문학에 사용됩니다. 지구 밖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 및 증폭하여 관측하는 장치인 전파 망원경이 이에 해당하죠. 한국에는 KVN이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전파 관측망이 있습니다. 서울, 울산, 제주에 있는 세 개의 전파 망원경이 함께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각자 따로 관측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물체를 구별해낼 수 있죠. 제주도에 있는 조약돌을 서울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합니다. Super High Frequency, SHF, 초극초단파에 해당하는 전파는 5G라고 불리는 5세대 이동통신에 사용됩니다. 5세대 이동통신은 2018년 이후 채용될 개선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죠. 지금의 4G LTE 이동통신 전송 속도보다 더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Ultra High Frequency, UHF, 극초단파에 해당하는 전파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및 스마트폰에 사용됩니다. Very High Frequency, VHF, 초단파에 해당하는 전파는 FM 라디오 및 DMB 방송에 사용되죠. 여기서 FM 라디오는 Frequency Modulation, 즉 주파수 변조라는 방식으로 음성 신호를 고주파 전파로 변환시켜 멀리까지 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FM은 직진성이 높기에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전파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FM은 외부 교란에 별로 간섭받지 않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변조하기 때문에 난청 지역이 아니라면 그 음질이 AM보다 좋습니다. 따라서 음악방송같이 정보의 광범위한 전달보다 음질을 더 중요시하는 방송이 FM 방송으로 이루어집니다. High Frequency, HF,
단파에 해당하는 전파는 생활 무전기 및 RFID라고 불리는 전자 태그에 사용됩니다. Medium Frequency MF, 중파에 해당하는 전파는 AM 라디오에 사용되죠. 여기서 AM 라디오는 Amplitude Modulation, 즉 진폭 변조라는 방식으로 음성 신호를 고주파 전파로 변환시켜 멀리까지 보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AM은 직진성이 낮아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전파가 전달됩니다. 그렇기에 음질보다 정보의 광범위한 전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뉴스 혹은 교통방송 등의 방송이 주로 AM 방송을 선택합니다. Low Frequency, LF, 장파에 해당하는 전파는 무선 항법 장치에 사용되고요. Very Low Frequency, VLF, 초장파에 해당하는 전파는 잠수함의 통신에 사용됩니다. Ultra Low Frequency, ULF에 해당하는 전파는 지하광산 내부에서의 통신에 사용되죠. 의료 분야에서는 이상 증세를 찾아내는 영상기술, 찾아낸 증상을 치료하는 치료기술의 전파가 사용되고요.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체증, 정찰시간 계산 등의 전파가 사용되죠. 산업 분야에서는 터널이나 도로를 건설할 때 장애물을 발견하여 부수는 방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요. 군사 분야에서는 아군 함정에 대한 잘못된 위치 정보를 담은 전파를 발사해 적들을 기만하거나 전자파를 발사해 적들의 통신 내용을 교란시키는 등의 원격 전자 교란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파의 이토록 다양한 활용 모습을 알기 전까진 몰랐을 거예요. 전파가 무척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임을. 그러나 이젠 전기의 파동에 더 귀 기울여 보아요. 사실 전파가 무한하지만은 않거든요. 전파는 파동입니다. 따라서 물결처럼 전파가 퍼져나갑니다. 돌멩이 2개를 수면에 던지면 2개의 파동이 서로를 방해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전파가 서로 충돌하면, 즉 서로 다른 파동의 주파수가 같다면 상호 간섭이 일어나 원래의 파동을 알아볼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서로 다른 정보를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려면 서로 다른 주파수의 전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전파는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한계로 주파수가 무한하지 않습니다. 즉, 한정된 주파수만이 현재의 기술로 구현 가능한데 통신하려는 정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파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전파끼리 서로 뒤엉켜서 한마디 정보도 교환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전파는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파 자원의 확보, 배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죠. 수면 위에 일어난 물결과는 다르게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파동에 실어보내 인간은 선 없이도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전파를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소중한, 유한한 우리의 자원입니다.